올해부터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적자 기업이라도 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테슬라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테슬라 상장 1호에 선정된 카페24가 상장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테슬라 제도의 의미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계파이낸스 장현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테슬라 상장 제도, 미국의 한 자동차 기업을 떠올리게 하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이게 정확히. 네, 테슬라 상장 제도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 시장 입성을 허용해주는 특례 상장 제도인데요.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간사의 추천만으로도 유망 기업 상장이 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적자 기업이었던 이 테슬라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 사실 카페24가 1호로 선정된 데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원래 테슬라 요건 상장의 그 취지는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그 상장 공모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가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중에서 직전 연도 매출이 30억 원 이상이고 최근 2년간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이거나 공모 자기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2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적자 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카페24가 여길 충족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솔루션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전자상거래, 지금 보면 카페24가 우리나라가 지금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카페24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솔루션 업체인데요. 전자상거래 초창기에 값싼 인프라를 국내 자영업자들한테 제공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소규모 의류 자영업자들은 카페24를 통해서 IT에 대한 지식이나 대규모 투자 없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블리나 스타일란다 같은 유명한 그 전문 쇼핑몰이 탄생을 했습니다. 스타일란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로 출발해서 백화점에 입점까지 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네, 맞습니다. 일단 손실기업, 적자 기업을 상장한다는 것은 스스로 기업이라든지 주관 증권사들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환매 청구권, 풋백 옵션이 의무적으로 걸려 있는데 업계 이 요건 완화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죠. 네, 그 아무나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하지는 못하는데요. 가장 큰 난관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주관사의 부담감을 주는 이 풋백 옵션 때문입니다. 이 풋백 옵션이란 3개월 내에 테슬라 요건 상장으로 상장한 기업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 보유자가 원한다면 주관사는 공모가 90% 금액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데요. 카페24와 함께 한국형 테슬라 1호 경쟁을 벌이던 N3N이 그 상장을 주관하던 신한금융투자와 결별한 이유 중 하나도 이 풋백 옵션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투자업계는 풋백 옵션 규정을 완화해서 주관사의 리스크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풋백 옵션을 현행 공모가의 그 90%에서 80%로 그리고 보전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렇게 완화를 해주면 주관사들이 무분별하게 상장을 해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테슬라 요건 상장을 실적이 있는 증권사에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상장이 돼 있어 사실 적자 기업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나면 좋은 건데 일단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주목받는 이유가 카페24가 공모가 산정 방식을 독특하게 가져갔다고요? 매출을 잡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모가 산정에 전적으로 주가 매출 비율을 활용을 했는데요. 통상 저희가 상장을 한다고 하면 그 상장 예정인 기업하고 그 원래 상장돼 있는 유사한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을 고려해서 기업 가치를 매기는데요. 하지만 카페24는 이 주가 매출 비율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주가 매출 비율은 쉽게 말해서 해당 기업의 기업 가치가 매출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주가 수익 비율이 기업의 단기 순이익을 고려해서 기업 가치를 따진다면 이 카페24는 오직 매출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가늠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순이익이 아니고 매출을 잡기 때문에 적자 기업들도 상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테슬라 상장 요건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상장 주관사들이 테슬라 기업 발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 2호, 3호 기업의 탄생까지는 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세 곳에서 네 곳 정도가 유력하게 테슬라 1호 기업으로 거론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비 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없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을 계속 했듯이 기업들이 이제 사업성을 평가하고 공모가를 책정하는 이 주관사에서 이 풋백 옵션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자본 여력이 낮은 중소증권사로서도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테슬라 상장을 추진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 어렵군요. 네, 또 그리고 이런 풋백 옵션 규제를 좀 완화해 주더라도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예. 바이오 업종은 적자인 경우도 있지만 기술력이 있어서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고, 또 IT 업종은 당장 수익이 좀 나지 않더라도 수익이 나는 기간이 짧아서 적자인 상태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어서 상장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카페24의 그 상장 이유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도 자체도 좀 중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상장에 대해서 장영일 기자와 알아봤습니다.